예, 다운 컴퓨터 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뭐 통계함수, 그다음에 수학 삼각 함수라고 해서 분류하는 sum if, count if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문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일반 책에서는 요 sum if하고 count if를 이렇게 이름을 그룹을 다르게, 그러니까 수학 함수, 통계 함수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하는데, 저는 보통 이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함수는 두 개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두 함수를 다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느니, 아니면 두 함수에서 뭐 라운드라든지 라운드업 반올림하는 함수, 아니면 끝에 0을 몇 개로 만드는 함수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책이나 강의하신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이 두 함수를 꼭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함수 이름을 쓸 때 보면 이렇게 괄호를 연다, 그죠? 괄호를 열면 안에 들어가는 뭐 요소, 인수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얘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 썸이프에 쓰는 인수하고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두 함수는 쓰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서 붙여서 할 거예요. 분명히 이름 자체는 다릅니다. 그룹, 묶여져 있는 그룹. 이 그룹이 뭔지 아시죠? 여기 fx, 함수 마법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통계함수에 보면 이렇게 C에 찾아가 보면 count if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수학삼각 함수에서도 보면은 S니까 저 밑에 있겠죠. sum if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수학삼각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통계함수라든지 이런 말 자체도 사실 외우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시험 칠 때는 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더 훨씬 편한 것도 아실 거고, 어, 꼭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함수 사용할 수 있는 걸 묶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어, 빨리 함수를 습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앞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썸입 함수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 문자 이래 사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지 함수는 sumif 하나만 쓰라고 하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sumif 사용하는 방법, countif 사용하는 방법 뭐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sumif입니다. 또 하나 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거, 사실 이 부분은 메모를 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D,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는 D로 시작하는 함수를 제외하고는, 자, 다 첫 줄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또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글자가 D로 시작하는 거는 첫 줄부터 포함시켜서 다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의 함수들은 첫 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고요. 뭐 1급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커말,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능력 2급에서는 D로 시작 함수를 제외하고는 다 첫 줄을 빼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umif입니다. sumif.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뭐 요렇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화살표가 분명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 sumif 같은 경우는 일단 사과류, 중주 사과도 있고 예산 사과도 있고 뭐 소백산 사과도 있고, 사과라는 이름이 포함된 거는 맞는데 앞에 있는 글자들이 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요런 보시면 과일명을 이용해서 사과류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살표가 더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sumif 함수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사과류라는 과일 이름의 마지막 문자일이 사과인 것, 그러니까 끝 글자 두 개가 사과인 건 다 뽑아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판매 금액, 얘 사과를 찾아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건데, sumif는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문제 순서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함수를 사용하며 작업하시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화살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함수는 뭐
다행히도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아시죠? 답은 여기다 적으시는 거 제가 편의상 안 보이실까봐 여기 적어 드리는 거고. 자, 함수를 썸이프 쓰라 했고 일단 계산 작업이니까 뭐 아무리 몰라도 넌이라고 먼저 입력은 해둬야 되고 함수도 간단하게 쓰라고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썸이프 2자 아니면 3자 정도만 치셔가지고 필요한 함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두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함수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썸이프는 자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읽어오면 자 제일 처음에는 과일명이 나왔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는 그냥 쉽게 함수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요거는 그 다음에 2번 또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3번 자 값 들어가는 칸이 그러니까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이 답 칸이 한 칸이면 함수의 첫 번째 값은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답 칸이 여러 칸이면 첫 값이 하나만 선택 첫 값이 아니죠. 첫 값을 하나만 선택.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문제 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단 뭐 다른 함수 설명드릴 때 또 할 거지만 여기 잘 보시면 답 들어가는 칸이 한 칸이다. 그죠? 답 칸이 한 칸이면 함수의 첫 번째 값은 범위 여러 개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썸이프 보면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표 1번에서 과일명을 이용해서 사과류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과일명 하나 그 다음에 사과류 하나,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합계. 판매 금액의 합계.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문제로 주어졌어요.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근데 그 답 들어가는 칸이 한 칸이니까 처음에는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명, 자, 첫 줄은 무조건 뺀다고 했어요. D로 시작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우스로 지정하는 과일명 전체, 이 범위, 첫 번째 과일명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를 지정하는 과일명 전체에서 자 마우스에서 범위를 선택하고 손이 마우스에서 왼쪽 마우스 키가 떨어지면 자 그다음 쉼표 하나 둘셋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과일명 사과류 판매 금액 자 과일명 마우스를 지정하는 과일명 전체 중에서 쉼표 그다음 사과류 뭐 보통 사과를 뽑으라고 하면 사과 아니면 뭐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충주사과만 뽑으라 하면 충주사과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충주사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사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류 그러니까 글자 안에 과일명 안에 사과가 들어가는 건 다 합계를 내라는 건데 보시면 충주사과 있고 앞에 글자가 다 다르다 그죠? 그럴 때는 아시겠지만 앞에는 어떤 글자가 들어올지 몰라요. 자 별표 이 별표라는 건 그거죠. 무슨 글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지만 앞에 10글자든 20글자든 글자가 다 달라도 상관없지만 마지막 글자는 사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사과류라는 거. 만약에 참외류라고 하면 뭐 별표 참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배에 관련된 거 다 뽑아내라고 하면 뭐 별표 배. 이 별표라는 거는 에스트리크 그러니까 모든 것. 앞 뒤에는 사과가 무조건 와야 되고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몇 글자든 20글자든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과일명, 사과류,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쉼표, 또 구분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한 개 남아있으니까 자, 판매 금액이 합계라 했으니까 잘 보시면 내가 마우스로 과일명 첫 번째 값을 지정했을 때 범위로 지정했으면 마지막도 똑같이 판매 금액도 이렇게 똑같이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당연히 첫 줄을 뺍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해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뭐 175만 4,200원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설명을 사실은 썸이프 카운트이프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 제가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함수를 공부하실 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로 시작하는 함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첫 줄 뺍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함수 사용. 이거는 썸이프. 썸이프는 무슨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과일명, 사과류, 판매 금액 합계.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썸이프는 일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땐 이렇게 적습니다. 보통 3 안에 세 개가 들어간다 이거고. 그럼 카운트이프는
자, 2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카운트 if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함수,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서 하나, 둘, 셋, 세 개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답을 적는 칸이 한 칸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범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필기에서도 굳이 뭐 함수를 정확하게 몰라도 첫 번째 값이 범위로 왔는지 뭐 보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썸이프는 틀린 거니까 첫 번째 값은 답 들어간 칸이 한 칸일 때는 범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아니고 값 하나를 달랑 적어놨다면은 뭐 이런 거는 보기에서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대략 요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썸이프가 아니고 카운트 if로 문제를 푼다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과일명을 이용해서 사과류의 사과류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임의로 바꿔보고 사실 조금 안 맞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억지로 바꾼다고 보니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 이 카운트 if 함수하고 썸 if 함수가 어떤 건지, 두 개가 왜 동시에 같이 써야 되는 건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밑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나 썸 if는 메모장에 적어드린 것처럼 쓰는 방법이 똑같은데 단지 차이라면은 요거 인수가 두 개 들어가느냐 세 개 들어가느냐, 자 이걸 식으로 변환시켜 놓고, 자 제가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똑같아요 하는 거는. 얘도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되고, 얘도 답 들어가는 칸이 한 칸이고, 함수는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 답 들어가는 칸이 한 칸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범위가 되는 거고, 썸 if하고 카운트 if는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과일명, 사과류,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라는 거는 카운트 if. 여기도 뭐 판매금액 합계를 구하시오. 합계는 썸 if. 과일명, 사과류, 판매금액. 여기는 과일명, 사과류. 세 개가 들어가느냐, 두 개가 들어가느냐 차이뿐이지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보기도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썸 if 공식 구한 것도, 함수 구한 것도. 자, 과일명의 첫 번째 것. 얘도 D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첫 줄 안 났습니다. 마우스로 지정하는 과일명 전체 중에서, 자 마우스에서 손 떨어지면 쉼표, 사과류의 개수를 구하시오. 썸 if는 3개, 카운트 if는 2개. 하나, 둘, 3개. 카운트 if는 1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사과류. 자, 사과류. 사과가 아니고 사과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 썸 if처럼 똑같이 별표하고, 앞에 어떤 글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끝에 글자가 사과로 끝나는 거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3개 들어갔고 2개 들어갔다 차이뿐이지. 보면, 이렇게 식이 똑같아요. 보면, 안에 보면. 얘가 없고, 얘가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사과 4개, 충주사과 하나, 둘, 셋, 넷, 4개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하고 썸 if는 쓰는 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서 첫 줄 안 들어가고, 왼쪽에서부터 읽어오면서, 자, 이 메모장에 적어 놓은 내용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Shift 누르고 7번 AND라고 하죠. 뭐 앰퍼센트라는 표현이 정확하긴 한데, 뭐 요렇게 해서 4개 글자 개자 붙여줄 때도 요렇게 한다는 거, 뭐 이렇게 해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4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Shift 누르고 7번 이제 글자 같은 거를 임의로 붙여준다는 거죠. 뭐 개자 같은 경우 얼마라고 할까요? 뭐 얼마 원 이렇게 하면 뭐 여기는 앞에 여기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치워보면 175만 4,200원이라고 해서 글자가 붙는다, 그죠?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썸 if, 카운트 if는 꼭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놓아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